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전기택시에서 가스택시로 전환하고 난 느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매우 만족한다입니다. 일단 요게 제 차량입니다. 소나타 은색 차량이에요. 원래는 이제 소나타 흰색에 옵션 2개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영맨분이 그 흰색은 지금 물량이 좀 부족해서 다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은색은 물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예전 같으면 무조건 흰색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아무거나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빨리 나오는 거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은색이 바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로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혹시 소나타 하실 분들은 색상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십시오. 근데 회사 택시들은 오히려 요즘 은색보다 흰색을 많이 가져가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 부족해서 없어서 제가 흰색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쪼금 그렇습니다. 여튼 그리고 참고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도 가능해요. 서울과 다르게 일반 중형에도 검정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젊으신 기사님들 보면 검정색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관리도 불편하고 뭐 세차도 자신 없고 그래서 검정색은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버의 작업은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를 열심히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사랑입니다. 요게 예쁩니다. 차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게 2000 초반 중반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뭐가 싶겠습니까? 그래서 차는 예쁘다. 참고로 저기 578에 5431 번호 있죠, 왼쪽에. 저게 메다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저 번호가 붙어 있길래 '아 저는 메다집에서 저 광고 번호를 붙여 놨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고하고 집에 가서 떼야지 뭐 거기 메다집에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메다집의 광고 번호가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개인 택시 저 번호가 인천 개인 택시 조합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회사 택시들을 보면 회사 택시의 번호가 적힌 것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사님들 보면 저걸 떼버린 분들도 계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거치대 이거 딴 것도 있지만 그 검색을 하시면 이제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싼 거 17,000원 정도 합니다. 요건 제가 쓰는 거고 요거보다 싼 건 지금 아직 거치대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사서 좌우에 거치해 놓고 그다음 핸드폰 2개를 쓰고 있죠. 그 구입하실 때 소나타 DH 그다음 하위 트림용으로 나와 있는 요겁니다. 픽스라고 쿠팡 같은 데 치시면 나옵니다. 요 제품이고 제품은 괜찮습니다. 설치도 간단합니다. 위에는 이제 볼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무선 충전 소켓은 우리가 또 따로 구입을 하면 되죠. 뭐 알리 같은 데 구입을 하면 좋아요. 뭐 베이스어스 뭐 이런 거 괜찮은 제품들 무선 충전으로 사면 고속 충전 잘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알리에서 직접 사셔도 되고 국내 쇼핑몰에서 사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사이즈가 맞아서 호환이 되니까 고걸 저기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요렇게 생겼고 이건 또 한국산이에요. 17,000원인데 생각보다 싸고 중간에 요거 약간 고무처럼 되어 있어서 딱 완전 밀착되는 건 아니고 살짝 떠서 이렇게 딱 닿아주는 겁니다. 이건 가격이 17,000원 쿠팡에서 하고 저는 이제 어차피 2개를 거치할 거라서 2개 사서 좌우 핸들에 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나타 거치대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거 17,000원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비싼 것들 있는데 이게 소나타 택시용은 또 달라요. 일반 소나타용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파는 곳들도 있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일단 연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젠가 오늘 찍은 겁니다. 보시면 초반에 지금 한 1,600km 탔죠? 초반에 한 300km는 타고 이제 리셋을 하다가 요거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뒤에는 안 했어요. 시작을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됐죠. 아직 1 주일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0 탔고 요 위에 계산상으로는 1300 킬로는 이제 초기화 안 하고 탄 거고 그 54시간인데 연비로 보시면 누적 연비가 11이죠. 저도 타고 이게 놀랐어요. 연비가 굉장히 좋다. 지금 연비가 11이니까 저는 이제 운행하는 게 아무래도 기존에 서울에서도 인천으로 넘어온 이유가 결국은 공항 위주 하고 싶고 장거리 위주 하고 싶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며칠 운행하면서 제 성격에는 '아 결국 저는 원래 인천을 해야 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항 위주, 장거리 위주 이렇게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비는 쪼끔 장거리가 많이 섞인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거리를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카카오 콜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15콜 이상은 계속 타거든요. 지금 우버는 제가 지금 이게 우버 랩핑까지 마무리했지만 우버는 그 기존에 이제 서울에 가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는 게 시점이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후반이 돼야 그 인천 가맹이 되는 거고 일단 작업은 먼저 했고 그래서 랩핑은 정작 우버 랩핑인데 카카오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버 랩핑은 저기 흰색 같으면 이제 진한 검정색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은색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흰색은 흰색이 해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은색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흰색으로 조금 밝은 느낌으로 "흰색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흰색으로 한 겁니다. 흰색에 검정도 있겠죠 이게. 저는 기존에 검정했는데 검정보다는 쪼금 밝은 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요걸로 했습니다. 자 하루에 카카오도 한 10콜 중반 정도는 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일반 콜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완전 장거리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장거리를 많이 타죠. 그러니까 연비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11 정도 찍혀 있고 어 일반적으로 타는 기사님들 후기를 보면 한 9 초반 막 도심 위주로 그냥 편하게 타도 9 초반이래요. 그러니까 연비가 한 9 중후반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속 위주 비율이 높다 그러면 10 중후반, 11도 가능하다. 저는 참고로 연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는 초반에만 잠깐 써 보고 지금은 그냥 그 노멀 일반 그 모드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밟아요. 그렇다고 막 과하게 밟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밟는 대로 밟거든요. 그럼에도 이 정도가 찍힙니다. 굉장히 연비가 좋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쪼끔 단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있는 게 느낌이 어떠냐면 뉴라이즈에서 이걸로 중국산 소나타로 넘어오신 기사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너무 느리다. 뭔가 꿈뜨다. 진동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디젤 수동 몰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가솔린 수동도 비슷하고 가솔린 수동인데 그 연비 효율을 좋게 하려고 일부러 RPM 많이 안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RPM 적을 때 그 덜덜덜덜 떨리는 그 느낌 있죠. 그게 디젤 수동 탈 때 더 그렇죠. 근데 디젤 수동은 디젤이 토크가 좋으니깐 그냥,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힘으로. RPM이 낮아도 잘 나가죠. 네. 근데 그 느낌 있죠. 연비 좋기 위해서 수동일 때 RPM 낮춰서 타는 그 느낌. 그 느낌과 유사해요. 변속 느낌이나 전체적으로 엔진 느낌이. 진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뉴 라이즈만 하더라도 이렇게 밟으면 바로 RPM이 탁 반응하고 그다음 갈 때도 그냥 촥촥촥 나가잖아요. 그 느낌이 좋으신 기사님들 그분들이 이 중국 소나타를 넘어오면 초반에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니까. 마치 수동에 굉장히 RPM 낮춰서 연비 모드로 운행하는 그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타고 특히 저는 이제 전기차에서 넘어왔잖아요. 그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그 차 타다가 딱 넘어오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며칠 지나니까 웬만큼 적응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확실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처음에 어떤 생각했냐면 '아 이거
그 인수거부차, 인수거부된 그 택시 나한테 지금 짬 처리한 거구나. 영맨한테, 영맨분이. 그래서 싸우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탔는데 진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어느 때 가장 심하냐면 오토홀드 걸려 있는 상태. 뒤에 오토홀드 걸린 상태에서 신호받고 있으면 진동이 솔직히 조금 말해서 웬만한 디젤만큼 진동이 심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오토홀드가 아니고 D모드가 아니고 P로 들어가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D모드에서는 이게 진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100% 고장 인수거부 차 고장 이상한 거 나한테 짬 처리한다고 이 은색밖에 없다면서 떠넘겼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영맨분한테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어차피 내가 번호판 달고 타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아직 좀 의문인 게 솔직히 흰색이 회사 택시에서 다 뽑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은색이 있고 흰색이 없다? 아 그건 아직도 조금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짬처리 당한 건지. 인수거부차. 여튼 그리고 진동이 심하고 그다음 가속이 아무래도 좀 느리겠죠. 자 요거 2개 빼고는 다 장점이에요. 가속 좀 느리고 진동이 심하다. 요거 빼고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만 조금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그거까지 요구하는 건 기대하는 건 조금 그렇고 그럴 거면 뭐 그랜저 K8 타야죠. 그래서 자 전기 택시 다시 얘기 한번 하고 지금 가스택시 장점을 얘기 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전기 택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오는 그 흐름으로 본다면 미래에 1-2년 뒤가 되면 거의 매력이 없어져요. 전기 택시는. 전기차로 일반인들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전기 택시는 이제 거의 장점이 없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충전 요금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급속은 못 올려요. 급속은 한정 기준으로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한정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 기준으로 딱 맞물려 있으니까 300원 중반대에 물려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여론 때문인지 인상을 자제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마 급속도 결국은 올리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뭔가 눈치를 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완속은 아시겠지만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완속이 이미 200원 후반대까지 오른 곳들도 있어요. 완속이에요. 완속. 급속이 아니고. 그래서 완속의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전기 택시는 집에서 집밥 있고 그 집밥 있는 분들이 완속으로 퇴근해서 꼽아 놓고 출근할 때 100% 완충해서 나가는 자 이게 전기 택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완속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급속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는 또 급속이겠죠? 좀 지나면 급속도 올리겠죠. 급속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완속도 이제는 뭐 멀지 않아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거의 뭐 300원 주고 완속이 300원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급속이 또 위에 한 단계 오르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지나면 지금 요금이 올라가는 정도로 본다면 그 전기 택시의 충전 요금으로 인해서 연료비 장점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지금도 낮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낮아진다. 그다음 더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사고 때문인지 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속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카페에서 보면 아파트의 완속 충전기의 가격도 올랐는데 더 문제가 완속의 속도가 느려져 버리니까 심지어 일반인들은 덜해요. 일반인들은 퇴근하고 뭐 60에서 물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택시는 어때요? 아예 중간에 일하면서 충전 안 해야지 가장 효율이 나와요. 그러면 100%나 뭐 90%나 뭐 충전해 놓고 아침에 90% 100% 정도 상태에서 일하고 한 10% 20% 남은 상태에서 퇴근해서 완속 물려 놓고 다시 아침에 출근. 자 이게 패턴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문제는 완속 속도가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곳들도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속 기준으로 보통 뭐 몇 시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택시처럼 바짝 써 버리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완속이 안 되어 있는 경우조차 있어요. 그 정도 우리가 10% 20% 써 버린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게 집밥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집밥 없는 분들은 전기 택시를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냥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밥 있지 않은 분들은 아예 전기 택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퇴근할 때 완속으로도 완충이 안 되면 결국 일을 하다가 급속을 충전을 해야 돼요. 자, 이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돈도 많이 충전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일해야 되는데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물론 말은 좋죠. 식사할 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초반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식사할 때 맞춰서 충전하고 잠깐 쉴 때 충전하고. 근데 쉴 때 충전하는 거야 나 혼자 하니까 상관없죠. 근데 식사 시간에 맞춰서 충전한다? 그게 되겠어요? 왜 안 될까요? 나만 식사할 때 충전할까요? 다른 전기차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후가 되면 식당 근처에 괜찮은 충전 자리는 자리가 잘 없어요. 이미 충전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를 두고 밥을 먹으러 갔다 올 수 있냐? 안 되죠. 줄을 서야 되는데 충전 줄을. 그러면 밥 시간 30분 40분 지나서 와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때도 빨리 안 빼면 완전 빡 도는 거죠. 시간은 날렸는데 순서는 기다리는데 충전도 못 했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충전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용도 올라가고 그다음 완속 속도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내려간 상태에서 완속의 충전 비용도 많이 올라 버렸다. 자, 그다음 더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40, 20 쭉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년 뒤가 되면 사실상 고속도로 할인 혜택도 없어져요. 한시적이죠. 자, 그다음 ICCU 문제. 지금 ICCU 문제는 엄청나죠. 전기택시 카페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보다 겨울 추울 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터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ICCU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까지 다 받은 분들도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택시 유튜버 어느 분 중에서 전기택시 하시는데 지금 ICCU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디에서 혹시 차를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전기차 카페에 가서 ICCU 검색을 해 보세요. 지금 올겨울에 얼마나 많이 터졌는데요. 1 월, 2 월에. 근데 무슨 ICCU 문제 전기 택시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 거짓말은 전기 택시 기사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말 믿고 샀다가 고생하시면 어떡하려고.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 급발진 주장, 사고. 이것도 역시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동아대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 그다음 어제 추정되는 그 인천공항의 사고. 차량은 같은 차량입니다. 앞에 거의 앞에 한 절반 정도로 다 먹었을 정도니까. 동아대 사고는 기사님이 돌아가셨고 어제 그 사고는 기사님은 모르겠지만 거의 앞에 본이 절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구조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뽑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에코 모드를 쓴다든지 좀 악셀을 좀 적게 밟으십시오, 제발. 습관처럼 많이 밟고 그다음에 원페달 그러니까 아이페달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시고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택시를 하면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일반적인 사고는. 하지만 지금 급발진 주장 사고, 급가속 사고는 전혀 유형이 달라요. 내가 원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된 것도 아니죠. 물론 내가 실제 그 상황을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니잖아. 내가 착각을 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 사고의 피해가 너무 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밤에 야간에 좀 무리하게 과속해서 달리는 택시 기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고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사고 날 거 생각하고 무리하게 달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피해예요.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사고 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급발진 주차장 사고의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한 게 아니야. 내가 뭐 무리한 운행을 한 것도 아니야. 다만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너무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 겨울철의 연비. 지금 가까운 시점에 영하로 이제 좀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겨울철 연비 난리죠. 저녁 시간대 되면 저기 공항에 택시 대기장에 그 충전 구역에도 요즘 난립니다. 왜냐하면 기사님들 다 주행거리가 떨어지니까 저녁에 다 비슷한 시간대에 충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전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수두룩합니다. 저녁에 대기장에도.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연비가 엄청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전기 택시는 사실 제가 가스 택시로 바꿔서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장점이 전기 택시 자체의 장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문제는 여기에서 중고관가도 이제 무너지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소나타 그랜저나 K8이 좋죠. 좋죠. 안락하고. 근데 그랜저나 K8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전기 택시에서 넘어오기에는. 막 뚜렷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돈 되면 저는 그랜저 K8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너무 네 그냥 좋습니다. 좋은데 비싸잖아요 솔직히. 차값도 너무 많이 비싸졌고 예전이라면 2,000 초반 아니죠. 1,000만 원 후반, 2,000 중반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돈 있는 분들이 탄다면야 뭐 상관없지만 네. 자 일단 소나타 이건 K5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제가 K5를 몰라서 K5가 기회가 되면 뭐 인천 기사님 한번 만나면 한번 타 볼게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진동이 어떤지 전 그걸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게 압도적으로 K5가 좋다라고 하면 저는 K5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나타랑 K5 같이 두고 압도적으로 K5가 좋다라고 하면. 근데 비슷한 정도다라고 하면 뭐 그건 취향에 따라서 구입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연비가 기본 9 입니다. 9 이상입니다. 제 거 보셨듯이 저는 네 지금 한 1,300 킬로 1,400 킬로죠 좀 거의. 이거 리셋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탔는데 중장거리 위주니까 10일 넘어갑니다 연비가. 가스예요. 가스 연비가 10일이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좋은 게 이제 가스인데 실시간 연비 나오고 그다음에 평균 연비도 자세하게 뽑아 줘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주행 가는 거리도 충분히 신뢰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뉴라이즈도 이게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 소나타는 이게 실시간 연비랑 다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예상도 할 수 있고. 네. 제가 가스 택시 탔을 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착각했나? 자 그다음 공간이 충분히 넓어요. 실내 공간도 뒷좌석도 넓은데 트렁크가 너무 좋다. 가스통이 없으니까 그냥 큰 트렁크 2개 정도 그러니까 캐리어 같은 거 뭐 쉽게 들어가고 아주 쾌적하다. 네. 가스통이 없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물론 밑에 높이는 살짝 높아요. 근데 트렁크 공간, 실내 공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충전 시간이 5 분이 안 걸려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기존에 그 전기 택시 할 때면 만약에 주행 가는 거리가 100 킬로 미만으로 내려갔는데 손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손님이 내리면 그다음 손님이 어디에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뭐 공항이라도 간다라고 하면 70 킬로 60 킬로 떠 버리니까 그러면 뭐 물론 이제 20-30 킬로는 남아 있지만 간당간당한 거죠. 그러면 막 5% 미만으로 내려가고 괜히 쫄리고 그러니까 한 100 킬로 정도까지만 가도 내려가도 계속 충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니까 뭐 그게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충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쪼금 낮은 상태에서 아직 덜 충전을 한 손님 더 모시자 했는데 장거리 딱 걸려 버리면 가끔씩 제가 올려 드렸죠.
진짜 한 1% 남은 상태에서 충전하고 공항 가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소나타는 그냥 가스 택시는 다 똑같죠. 내가 지금 한 50km 남았어. 근데 한 손님 모셔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영종도 들어가면 거기 가스 충전소가 1 개밖에 없어요. 저기 중간에 쪼금 멀어요. 그럼에도 한 70km 남은 상태에서 인천공항 걸려도 걱정이 없어요. 뭐 손님에게 "가스 충전하고 갈게요." 부탁을 드려도 되고, 그다음 어디 딴 데 가도 뭐 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손님도 쪼금 장거리 가면 휴게소 가잖아. 그러면 "손님 휴게소 가셨을 때 가스 충전만 하고 갈게요." 그리고 뭐 비용 쪼끔 뭐 몇천 원 빼준다든지, 시간에 대한 고건 내가 뭐 썼으니까. 근데 그래 봤자 몇 분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깐 이제는 그 충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아예 내려놓으니깐 너무 편해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어디에 보이면 가서 충전하면 충전 시간이 5 분이 안 걸리는데, 완충했을 때 제가 지금 완충하면 제 기준으로 한 580, 590 뜨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리고 실제 보기에도 550 이상은 지금 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장거리 위주라는 걸 감안해 주십시오. 일반 분들이 도심 위주로 9대 9.2, 9.3 정도 나오는 분들이 기준으로 500 초반이 나온대요, 완충하면. 그러니까 저는 완충을 하면 580, 595 막 이렇게 떠요. 근데 그렇게 590 몇 킬로 주행 가는 거리가 불과 5 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 편하다. 충전해서 아예 스트레스가 없어진 게, 예전 같으면 심지어 또 그 충전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급속으로 하더라도 30 분, 40분 걸리는데, 어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한 100 킬로 남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가 위에 연료가 122 킬로 남아 있잖아요. 자, 이 정도에서 만약에 내가 전기차였으면 또 완충을 하는데 최소 30 분, 40분 걸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도 그냥 가면 5분 충전 끝. 사실 5 분도 안 걸리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세차 1,000 원. 뭐 웬만한 택시 충전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그냥 세차는 1,000 원이에요. 서울은 제가 마지막에 그 전기 택시를 타서 모르겠는데, 그 서울은 쪼금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근데 인천은 뭐 주로 이제 기사님들 많이 가는 데는 1,000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십시오. 우리가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가서 충전 한 3-4분 하고, 그다음 세차하고, 그다음 실내 먼지 좀 빨아 들이고, 그래 봤자 시간도 채 10 분이 안 걸려요. 10 분이 안 걸리는 시간에 충전, 세차, 그다음 세차 비용 1,000원 하고 끝내는 거예요. 참고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싸면 4,000 원, 5,000 원이에요. 뭐 구독 같은 거 하면 3,000 원도 가능하지만 그런 건 또 월 비용을 내야 되고, 일반적으로 웬만한 주유소에서 아마 3-4,000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제가 제일 전기 택시 타면서 제일 그 세차 비용 많이 낸 게 9,000 원인가 내 봤거든요. 어디 갔는데 9,000 원이야. 그런 데는 솔직히 "안 받겠다." 그 뜻이죠. 할 거면 해도 되는데 "안 받겠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데는 그냥 가면 아예 안 받아줘요. 전기 택시 그러니까 아예 세차를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해도 6-7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충전하고 세차 돌리면 1,000 원이야. 이 돈도 한 달에 뭐 한 5 번만 충전해도, 아니다, 5 번만 세차해도, 10 번만 세차해도 이 비용이 만만치 않죠. 10 번이라고 하면 가스 소나타는 10,000 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6,000 원짜리 10번 하면 6만 원이에요. 네. 그 비용만 해도 차이가 크다. 또 좋은 게, 뭐 물론 이거 이제 충전소마다 다른데, 결국은 이제 기사님들이 충전소 가서 세차하고, 전기 택시 기사님들이 차 이렇게 안에도 좀 털어내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충전소는 그 전기 택시를 그 청소하고 하는데 제한을 하거나 아예 충전을 거부하거나 그럽니다. 아니면 청소하는 구역을 쪼금 멀리 떨어 놓거나.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화재 발생했을 때 그 화재 시간이 너무 진화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그 충전소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전기 택시를 제한하는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쪼금
쪼금 과하게 얘기하면 약간 찬밥 취급받는 거죠. 어차피 연료 충전 안 하고 뭐 세차비 해 봤자 오히려 네 혹시라도 사고라도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 아예 거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 그 세차비가 싸면서도 마음 편하게 실내 청소하고 갈 수 있는 충전소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뭐 이 가스 택시는 그런 걱정이 아예 없죠. 그다음 정비수리 용이하고 그다음 제 지금 차는 뭐 옵션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2 개만 집어넣었는데 전 솔직히 이거 타면서 '아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쪼끔 더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면 또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 후측방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게 차만 대나 했는데 차만 아니고 사람 같은 거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내 뒤로 지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후진을 넣고 있어. 그 상태에서 딱 밟으면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이 인식을 하면 자전거 탄 사람을 인식하면 그 악셀에서 마치 브레이크 그 담력 빠지듯이 악셀이 푹 빠져버리는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그냥 멈춰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옵션 그냥 소나타 하실 분들은 옵션 2개 있는 거 그거 다 넣으시라. 특히 하나는 안전 옵션이라서 후측방 안전이라서 뭐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 다 경보해 주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꼭 넣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쉽다라고 하면 가속 쪼끔 느린 거. 근데 이거는 뭐 사고 예방에 오히려 강제로 사고 예방해 주니까 좋고 그다음 진동이 좀 심해요. 지금은 이제 한 4 일, 5일 되니까 쪼금 적응은 했는데 진동 부분은 쪼금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또 장점이 뭐냐면 전기 택시 타는 기사님들 아마 거의 본능적으로 과속 방지턱 쪼금 큰 거 넘을 때 허리에 힘을 주실 겁니다. 저도 힘을 줬거든요. 저는 뭐 허리 디스크나 허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하부에 판이 완전 하나의 판 그러니까 배터리가 딱 물고 있으니까 앞에 올라가면 그냥 차 자체가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떨어질 때도 전체 하판 하나가 아예 밑에 하나가 있고 그냥 쿵 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속 방지턱을 쪼끔 무리하게 갈 때 그냥 허리에 부담이 될까 봐 본능적으로 허리에 힘을 꽉 줘요. 근데 지금 소나타는 그냥 일반적인 그 느낌입니다. 작아요. 약간은 서로 간에 요렇게 그런 느낌 있죠. 뭔가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과속 방지턱 넘는데 부담도 적어요. 네. 그래서 아 고민하고 바꾸긴 했는데 잘 바꿨다. 다만 K5는 어떤지 궁금하긴 해요. 딴 거보다 진동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어차피 2 가지 중에서 우리 기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그 누가 자꾸 "재구매 할인 없다."라고 하는데 재구매 할인이 있네요. 저도 원래 이거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를 넣을 때 재구매 할인이 떠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 이제 자기 앞으로 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계약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재구매 할인을 집어넣어서 어 계약서를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50 인가 70 인가 할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현대차 신차를 2 대를 샀었거든요, 택시로. 예전에 그랜저 택시 하나 샀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오닉 택시 2번 신차를 뽑았으니깐 2번 재구매 할인이 있고 이번이 3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 2 번에 대한 할인을 받았습니다. 재구매 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나타나 K5나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합니다. 다만 인제 거기에서 뭐 자기 재구매 할인에 따라서 사 오던 차 사야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호남 분들 아니면 이제 좀 날렵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K5 좋아하시고 그다음 네 일반적으로 분들은 소나타 좋아하시니까 여기서 재구매 할인이랑 고거 감안해서 사시면 된다. 근데 차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물론 더 편하려면 이제 그랜저 K8 타면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잃는 게 많죠. 차 자체는 뭐 진동도
적고 잘 나가고 좋을 거지만 차가 크고 그다음 연비가 나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차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정비할 때나 뭐 엔진 오일 갈 때나 그럴 때도 뭐 3.5와 2가 당연히 엔진 오일 차이도 너무 크겠죠. 그래서 그랜저 K8은 돈 있는 분들이 하시고 여유되는 분들이 하시고 일반적인 택시 하기에는 K5 소나타 아주 좋다. 저는 요 소나타로 넘어왔는데 진짜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진동만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아주 만족하는데 그것도 뭐 이미 이제 몸이 웬만큼 적응해 가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영하고 너무 추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쪼금 따뜻해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중국 소나타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고 타면서 이제 장고장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타 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장거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엄청 빨리 올라갈 겁니다. 최대한 많이 빨리 타 보고 뭐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튼 결론은 '아주 좋다. 네 전기 택시에서 넘어온 거 매우 만족한다. 전기 택시의 매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정말 아파트의 집밥 혹은 우리 단독주택인데 집밥 확실하다. 자 그런 분들 아니면 전기 택시는 이제 비춥니다. 전 솔직히 중국 소나타가 이 정도로 괜찮을 줄 몰랐습니다. 네. 큰 기대 안 했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2 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뭐 일하는 그런 거나 중간중간 종종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